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4강을 같이 볼 차례고요. 14강은 제목 문제인데 제목 문제인데 옛날 이제 평가원 문제야.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률이 36%예요. 근데 봐라. 일단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뭐 항상 제가 하는 얘기니까 첫 문장 되게 중요하다. 받아서 해석해라.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다. 근데 이제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자, 이 문제인데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할게.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요즘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조언을 내가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건 내가 현강 때도 진짜 얘기 많이 하거든. 내가 정말 짧은 A와 B의 대화를 올려볼 거야. 자, A가 그랬어. 인생은 호두 같아. 한국말이야. 그러니까 B가 왜 그랬어? A가 까봐야 알지. 그러니까 B가 아하 그랬어. 별거 없어. 되게 간단한 대화야. 이거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화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봐봐. 내가 여기서 애들한테 물어봐. 첫 번째 포인트. 자, 이거 봤지? 지금 이 대화 봤지? 자, 봤어. 첫 번째 포인트. 자,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뭐예요? 그러면 봐봐. 인생 그래야 되거든?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내가 이 얘기를 수업 때 얘기해. 그리고 애들한테, 얘들아,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뭐야? 그러면 10명 중에 8, 9명이 서슴없이 인생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10명 중에 한두 명 이제 비읍, 시읍 같은 애들이 있어요. 보석 같은 애들. 욕 아닙니다. 걔네들이 호두 이래요. 근데 요즘엔 진짜 심각한 게 한 10명 정도의 애들에다가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뭐야? 그러면 한 3초 있다가 인생이요. 10명 중에 6, 7명이. 그리고 실제로 10명 중에 한 3, 4명이 호두요 이래요. 만약에 제가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뭐니? 라고 했는데 인생이라고 안 나오신 분들은 영어 문제가 아닙니다. 국어 문제예요. 제가 실제로 이제 5등급인 친구들도 옆에서 끼고 클리닉 같은 거 해가지고 1대1로 5등급이나 4등급 나오는 애들, 이제 6 나오는 애들도 2까지 올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2는 나오는데 1로는 죽어도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국어 문제가 항상 껴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영어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같은 공부를 했어도 고3 때나 아니면 고2 때 또는 재수할 때 같은 공부를 했어도 같은 양을 투입해도 국어가 좀 되는 애들은 못 봐도 3이 나온다면 국어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은 못 보면 그냥 4, 5, 6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아무리 옆에 끼고 1대1 클리닉 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개인 코칭을 해줘도 1로는 죽어도 못 가더라고요. 2까진 가는데. 그러니까 국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가 안 되는 게. 일단 자기 모국어가 돼야 다른 외국어도 습득이 되거든요. 호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글의 소재고 호두는 재료에 불과한 거거든.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이거야. 자, 제가 3번 얘기할게요. 우리 수능 영어의 제목 주제, 요지 문제에서 다시 우리 수능 영어, 대수능 영어에서의 주제, 제목, 요지 문제에는 선지에 걔가 답이 되려면 그 글의 중심 소재가 선지에 머스트 100%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우리 수능에서의 제목, 주제, 요지 문제에서 그 선지가 정답이 되려면 그 선지에는 그 글의 중심 소재가 100% 머스트 반드시 선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수능에서의 주제, 제목, 요지 문제에서 그 선지가 정답이 되려면 그 선지에 그 글의 중심 소재가 반드시 머스트 100% 선지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걔는 정답이 됩니다. 중심 소재가 선지에 없으면 걔는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인생이 무조건 그 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호두는 그럼 절대 못 들어가나요? 만약에 호두가 들어가려면, 호두가 들어간 선지가 정답이 되려면 호두가 인생과 같은 말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반드시 선지에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답이 가능해요. 근데 애들이 이걸 은근히 모르더라. 그럼 벌써 선지가 나가리가 되는 게 몇 개가 생겨. 물론 요즘 수능은 아시겠지만 선지 5개에 그 글의 중심 소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야. 근데 진짜 중요해. 오늘 하는 것 중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야.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근데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뭔 얘기야? 요즘의 인생, 그럼 선지의 인생이 그대로 있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걸 다른 말로 바꾸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서 인생을 삶이라는 틀이라고 표현했어. 근데 선지에 삶이라는 틀이 있어. 그럼 걔가 답이야. 내가 그 글을 읽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시간에 비유했네? 맞지? 맞아? 살아가는 시간이야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했어. 이해돼? 근데 선지를 갔더니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이 선지에 있고 얘가 인생과 같은 말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함께 같이 있어. 그럼 얘가 답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되게 좀 중요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거 됐죠? 이것도 선지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해야 하는 거야. 이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얘가 얘랑 같은 말 다른 표현인가는 글을 읽고 선지를 보고 내가 흐름을 잡고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 거고 저랑 워낙 수업을 많이 해봤으니까 지금까지 13, 14강 오면서 자, 이 문제예요. 근데 봐라. 니들 이 문제 풀어봤지. 그럼 이상하지 않아? 아니 어떻게 이 문제가 정답률이 36%밖에 안 돼. 우리가 의문문의 형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게 그 글의 중심 소재가 들어가 있으면 정답이잖아요. 의문문의 형태가 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대답이 안 된다던가 또는 그 글의 중심 소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걔는 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아실 테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문제를 절대 못 풀지 않아. 이거 답 1번의 out of Africa which way야? 아프리카를 떠나서 어느 쪽으로 간 것인가? 이게 답인데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지. 아니 이 지문이 왜 이거밖에 안 돼? 듣기를 하면서 푸니까 그래요. 되게 오늘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문제점. 뭐냐 하면 제가 특히 요즘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 제발 부탁인데 요즘과 같은 수능에서는 듣기를 하면서 21, 22, 23, 24는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요즘 듣기 하면서 21, 22, 23, 24의 함축 의미와 제목 주제 문제 풀면 틀려요. 왜? 절대 쉽게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듣기 하면서 문제 풀고 듣기 하면서 문제 풀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교훈은 뭐냐 하면 내가 이 문제만 풀었을 때는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듣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같이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틀릴 수도 있으니 문제 풀 때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 문제의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야.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제발 너네 듣기 할 때 뭐 도표라든가 일치불일치라든가 이런 거 풀잖아. 그래 그건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그거는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제목 주제가 들어가 있는 그 21, 22, 23, 24 라인은요. 웬만하면 요즘엔 듣기 하시면서 풀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독이 돼요. 당황하고 큰일 나요. 점점 정답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봐봐. 한번 글을 읽어볼게. 자, 32쪽입니다. 자, 문장 보도록 할게요. Until recently, it was generally assumed that the first human took a northerly route to leave the African continent, walking into the Middle East and then spreading out from there. 그랬거든요. 최근까지도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정이 됐었냐면 첫 번째 인간들이 아마 노스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의 루트 길을 따라갔을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서. 그래서 미들이스트 중동 쪽으로 이제 가거나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퍼졌다라는 썰이 있었대요. 이제 그 다음 가보죠. However, 역접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mtDNA, 미토콘드리아 DNA래. 얘의 분석이 이제는 제시하기를 엑소잖아요. 엑소. 그쵸? 엑소는 여러분 세대의 아이돌은 아니죠? 그치? 엑소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에서 밖으로의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 X.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죠. 이동, 이주. 이런 의미죠.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이 이제는 뭘 제시해 주냐면 그 이동, 위에서의 이 이동, 인류의 이동이 may have first via a more southerly route예요. 좀 더 south가 중요하죠. 좀 더 남쪽의 통로를 경유해서 나아갔던 것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요. 이해되셨죠? 사실은 남쪽으로 간 것 같은데 이거예요. 자, 2005년도에 An international team of researchers announced that 국제 연구팀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Outlet Group living in Malaysia.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어떤 그 고립되어진 그룹이 appear to be the descendants of humans, 인간 후손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left Africa around 65,000 years ago, 6만 5천 년경 전에 아프리카를 떠났던 인간의 후손인 것으로 드러난 그런 연구가 있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넘어가.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연구원들에 따르면 climate change underway, 그때 진행되고 있던 기후변화, 그 당시에 그것이 would have made the southerly route easier, 남쪽으로 가는 그 통로로의 여정을 더 쉽게 했던 것으로 보인대요. 또 사우스가 나오고 있는 게 중요하죠. The genetic evidence suggests perhaps as few as several hundred individuals went first to India. 괜히 알바름 할 필요 없지. First to India, then Southeast Asia and Australa시아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유전적인 증거가 제시하기를 아마도 한 몇백 명 안 되는 그러한 정도의 개인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인도를 갔었고, 그리고 아시아 쪽에 사우스 이제 동쪽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정도? 그쪽으로 갔고, 오스트라시아가 이제 그 호주 쪽에 있는 전반적인 대륙들을 다 가리키는 단어거든. 이런 쪽으로 갔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남쪽으로 갔다고 이랬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만약 앞에 설명이 옳다면, 어떤 설명? 사실은 북이 아니라 남으로 갔던 것 같아 라는 설명이 옳다면 이러한 남쪽으로 갔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 뭘 설명해줘요? 왜 인간이 appear to have reached Australia around 50,000 years ago, 5만 년 전 그 주변 경쯤에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하면서 반면에 어떤 일이 있었어? 모임 반면에? 그렇지. The oldest human remains in Europe. 유럽에 있는, 그치, 가장 오래된 인간의 잔해. 근데 조 보니까 이게 턱뼈잖아, 턱뼈. 그치. 즉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턱뼈는 왜 오직 3만 5천 년밖에 안 됐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거야. 왜? 사실은 남쪽으로 간 게 맞으니까 북쪽보다 남쪽이 훨씬 더 연도상으로 오래됐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첫 흔적이 5만 년 전에 있었던 게 남쪽인 것이 턱뼈가 이때 여기서 발견된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사실이 증명이 되니까 사실은 남쪽으로 간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해하고 우리가 선지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 그러고 이제 선지를 가봐. 이게 뭘 틀려요. 어렵지 않다니까. 그럼 1번. 아랍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which way? 어느 쪽으로 갔어요? 좀 더 남쪽으로 간 거죠. 1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뭐가 문제야? 자, 2번. Asians, the first humans. 아시아인들이 첫 번째 인간인가요? 완전 쌉소리고요. 중심 소재도 안 들어가 있고. 3번. mtDNA,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은 얼마나 믿을 만한가요? 이게 중심 소재야? 이미 그거 써야지 돼. 4번. 고대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이 글의 중심 소재였나? 아니잖아. 이미 그거 써야지 돼. 5번. 유전적인 에볼루션 진화인데 인간 존재의 유전적인 진화가 이 글의 중심 소재였나요? 이미 중심 소재가 아니라고요. 어느 쪽 통로를 갔는가가 포인트잖아. 답이 1번이야. 근데 문제는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걸 왜 틀리고 앉아있냐 이거지. 왜? 내가 듣기를 하거나 이래서 정신력인 집중력이 퍼지게 되면 이런 문제도 틀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번 문제의 교훈이다. 정답률은 낮았으니까. 하고 이제 수업을 끝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수업도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